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레몬식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작업 시간.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이냐? 오늘 볼 건 웹소설의 구조예요. 구조.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구조가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작품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이 구조가 잡혀 있어야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겨나거든요. 재미있게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 구조를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많은 분들이 이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중요한데 인물 사건 배경이 어설퍼도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면 그래도 읽을 만한 글이 나오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기성 작가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애초에 기성 작가님들은 감에 의지해서 자신만의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글을 쓰셔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 구조를 파악하고 쓰시는데 지망생이랑 신인분들은 기성 작가님들처럼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쌓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반드시 파악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이 기회에 한번 웹소설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웹소설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 구조와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외적 구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일 먼저 내적 구조, 이야기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운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승전결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획서, 시놉시스 이런 걸 쓰면 언제나 바로 이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죠.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은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각 단계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발단에선 못 써야 되고, 전개에선 못 써야 되고, 위기에선 못 써야 되고, 절정과 결말에선 못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여기 보면 핵심이 뭐고, 막 오막 구조가 뭐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 말고 각 단계에서 뭘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때요? 대답 못하겠죠? 이걸 대답 못하니까 내가 처음에 뭘 써야 하고 이후에는 뭘 써야 하고 마지막에는 뭘 써야 할지 아리송해요.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맞나 의심이 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희 같이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봐요. 제일 먼저 발단이에요. 발단. 발단이 뭐예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모든 웹소설의 1화는 전부 다 발단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봤던 1화는 결에서부터 시작하던데요? 막 최종 보스전부터 시작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용상 보면 결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 그 1화는 진짜 결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어떤 사건이 결처럼 보일 뿐, 그 결처럼 보이는 장면을 사용해서 작가는 발단에 필요한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요. 결국에는 내용상 결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품 전체에서는 발단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작가가 발단에 필요한 내용을 제가 독자들에게 전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단에 필요한 내용이 뭘까요? 뭘 전달해야 할까요? 발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3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물, 배경, 사건의 실마리요. 저는 그냥 얘기할게요. 1화에 반드시 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저는 그 어지간한 지망생이라면 이 인물, 배경, 사건의 실마리 말고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해요. 어지간하면 넣지 말라고 해요. 물론 이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인물, 배경, 사건의 실마리를 1화가 아니라 2화, 3화에 거쳐서 풀기도 하세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풀으시는데, 신인 작가들, 지망생들은 저는 어지간하면 이 내용을 1화 안에서 풀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주인공이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인공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야겠죠. 이 인물에 관련된 정보, 그 중에서도 주인공에 관련된 정보, 그 중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삶, 목적, 욕망이에요. 주인공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것들을 알려줘야만 해요. 처음에. 이제 뛰어난 작가들은 이 정보를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풀어내죠. 그게 최종 결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낯선 천장 아래서 눈을 뜨는 어느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배경을 보여줘야 되죠. 물론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인데 배경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전에 말했듯이 배경은 뭐예요? 때와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화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건 주인공이 누구고 여긴 어디냐, 이걸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하죠. 그리고 상황을 잘 만들어서 이게 대충 무슨 장르인지도 알려주면 좋아요. 처음에 표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뭐 그런 작품에 대한 정보 없이 딱 1화만 보고서 아, 이거 무슨 장르네? 라고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좋아요. 인물과 배경 여러분 잘 알았죠? 여기까지 모두가 쉽게 이해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인물 배경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 뭘 이야기해야지? 내가 설정해놨던 다른 인물들을 보여줘야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건 다음에 이어질 바로 사건에 대한 실마리예요. 사건의 실마리. 사건이면 사건이지 사건의 실마리요? 그냥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거금을 빌려야 돼. 그러면 다짜고짜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돈 좀 빌려줘. 이러면 친구가 얼싸줬구나 하면서 돈 빌려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전화해서 야, 잘 지내냐? 아, 재수씨는 어때? 잘 지내? 애는 어떻고? 아픈 데는 없지? 부모님은 잘 계시고? 오케이, 잘 계시네. 하는 일은 잘 돼? 아, 그래, 잘 된다고? 그럼 지갑 두둑하겠네? 나중에 치킨 얻어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간을 겁나 보잖아. 그리고 적당히 친구가 아, 얘 왜 전화했지? 라는 생각이 가실 때쯤에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런데 돈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냐? 내가 1년 안에 갚을게.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다짜고짜 야, 돈 내놔 이거보다? 발단은 바로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 열심히 비위 맞춰주는 단계를 뜻해요. 그래서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암시를 줘야 돼요. 아하. 그러면 1화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인물, 배경,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한번 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엑셀을 밟기 전에 엔진을 데워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자동차가 상하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운전자도 안심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단이에요. 그래서 발단은 꽤 중요하다.